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금요일 환율 급등과 지수의 하락이 조금은 진정되고 있죠. 하지만 경계감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변동성, 성장률 쇼크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과 GDP 성장률 모두 한 나라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율은 자기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의 통화 사이의 교환 비율을 이야기하는데요. 잘 사는 나라의 통화가 못 사는 나라의 통화보다 더 강합니다. A가 잘 사는 나라, B가 못 사는 나라라고 했을 때 A의 통화는 강세, B의 통화는 당연히 초약세가 되겠죠. 따라서 A 나라의 통화를 가지고 하나 가지고 B 나라의 통화를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국가 펀더멘털이 강한 나라의 통화는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의 통화보다 더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최근 달러화 강세, 여타 국가들의 통화 약세에 대해서도 이러한 펀더멘털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미국 경제가 지난해에 비해서 둔화됐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여전히 견조한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와 달리 미국 외 국가들의 경제 펀더멘털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강달러 흐름에 편승한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약한 나라와 강한 나라를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금융시장이 또 한 번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아르헨티나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르헨티나 정부가 발행한 단기 달러채 금리가 20%에 육박하게 되면서 부실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달러화 대비 페소화의 가치가 크게 급등하면서 현재 달러당 페소화의 환율을 현재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한때 46.5페소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달러 페소가 급등했으니까 페소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5년 만기 신용부도 스와프 거래에 따른 아르헨티나 국가 부도의 확률은 연초 1년 전에 23%에서 최근 들어서 60% 이상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페소화 가치의 급락, 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찾으실 수 있는데요. 경제 개혁을 외쳐왔었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합니다. 3년 전에 친시장 정책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마크리 대통령 현재 임기 중인데요. 올해 들어서 페소화 가치가 16%나 급락하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55%나 급등했습니다. 국가 디폴트 위험까지 급증하게 되면서 구제 금융으로 버티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경제 붕괴 위기에 빠졌다는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트리거로 이번 주에 유가 급등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룸버그는 IMF의 지원에도 마크리 대통령의 정권 장악력이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국가 재정에 대해서 우려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JP모건도 아르헨티나가 시장의 매도, 금리의 상승, 페소화의 약세, 물가의 상승 이러한 악순환 고리에 빠졌다면서 예상보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아르헨티나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년 만에 세 번째 디폴트에 빠지게 될지 그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터키의 리라화 가치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3일 한 차례 급등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다음 차트에서 보시면 연초에 윗꼬리를 길게 단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 좀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이 어제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성명서에서 긴축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대신에 목표했던 인플레이션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을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현재 터키도 물가가 비싼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문구에 대해서 터키의 중앙은행이 비둘기파적 기조를 이야기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터키가 현재 약 20%의 인플레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완화적인 기조를 펼치겠다니요. 이에 따라서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라화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정치적인 이유에서 또 변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환율 급락에 기름을 부은 것인데요. 경제가 부진하면서 정치적인 위기에 몰리자 이 대통령이
중앙은행에 개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풀도록 압박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했고 또 리라화 가치를 동시에 떠받치기 위해서 통화 스와프 단기 차입을 통해서 외환 보유액을 뻥튀기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터키와의 신뢰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이달에 최악의 이머징 마켓 통화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터키의 경제는 지난해 대비해서 2% 올해 축소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급등, 여기에 유가 상승, 그리고 물가의 상승까지 겹치면서 그 한 나라의 돈의 가치가 추락하고 있는 두 국가를 보셨는데요.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나라에서는 달러를 굉장히 선호하게 되는데요. 거래에서도 달러를 쓰곤 합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고가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오직 달러만으로 거래를 한다고 하고요. 좋은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는 것도 역시 달러 예약만 가능합니다. 자국 화폐 페소는 음식을 먹거나 간단하게 거래를 할 때만 쓰게 되고요. 자동차나 집을 사는 데에도 달러를 쓰게 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물건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 자국의 통화 가치는 급락하게 되면서 뭘 사도 부담이지만 달러를 가지고 산다면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나라의 물건을 싸게 사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강한 나라, 이번 주에 미국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이번 주 초에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크라잉넛의 노래가 있죠. 아르헨티나. 그리고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의 1인당 GDP가 세계 1위로 2017년 기준으로 해서 10만 4,10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을 봤을 때도 스위스, 노르웨이에 이어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3만 달러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이 진입하고 있는데요. 이 룩셈부르크는 이보다 2배 넘는 규모 7만 5천 달러 부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GDP는 외국인이든 또 우리나라 사람이든 국적을 불문하고 국경 내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게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데요. 한 국가의 생활 수준,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GDP입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GDP가 최고인 나라 룩셈부르크 1인당 세금 부담액도 굉장히 큽니다. 세금 가운데 50%라고 하고요. 반면에 기업에서 부담하는 세금의 부담은 낮습니다. 법인세율이 낮은데요. 한 사람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전문가와 관리자 같은 핵심 인력의 비중도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적고 땅도 작습니다. 특히 내수 얘기할 때 인구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5,180만 명 인구 기록하고 있는데 룩셈부르크는 이에 1% 수준 59만여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금융 강국, 금융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자원 빈국인 룩셈부르크가 불황에 빠졌는데요. 당시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식 기반의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해서 금융업을 키웠습니다. 우수한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고요. 주변 국가가 강대국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구성이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3대 국어까지, 세계 국어까지 세 개의 언어를 구사를 하고요. 그리고 금융활동에 유리한 조세 또 규제의 제도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서유럽의 지역 금융센터로 구축이 되면서 발전했는데요. 낮은 법인세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유럽 지사를 룩셈부르크에 유치를 합니다. 해외 송금이나 주식 채권 같은 자본 이동에 대한 세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금융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투자 자금을 대거 유치하고 또 이것을 전 세계로 투자하는 것이 바로 룩셈부르크인데요. 룩셈부르크에서 차세대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핀테크입니다. 김정주 넥슨 회장도 최근에 지금의 넥슨이 있기까지 있었던 게임 사업들을 모두 매각하고 블록체인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 스탬프, 룩셈부르크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지난해 10월 지분 80%를 4억 달러에 인수했는데요. 이 비트 스탬프는 룩셈부르크 국가가 인정한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여기에 지분 80%를 김정주 회장이 가져갔습니다. 지금의 이 넥슨을 있게 한 게임을 버리고 블록체인을
올인한다. 그 거점에 룩셈부르크가 놓여 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돈 공부와 규제 완화가 한 나라와 한 개인을 잘 살게 합니다. 이 시각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